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촉발한 일상 속 케미 공포, 즉 화학 제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연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성분이 검출됐죠. 해당 업체는 문제의 제품들을 회수, 환불 조치하고 정부는 68개 치약 제조회사 전체의 제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치약뿐만 아니라 세척제, 화장품, 섬유유연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품들의 목록이 막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사태 점검해봅니다.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수시 논술이나 면접 보러 오는 수험생들 10,000원으로 뉴스 호스텔에 묵을 수 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수시 전형 기간인 다음 달 1일, 즉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영등포구 하이서울 뉴스 호스텔과 남산 서울 뉴스 호스텔에 객실 1박을 특별 할인가 10,000원에 제공합니다. 수험표를 지참해야 하고요. 서울과 수도권 대학 논술 면접일 그 전날 하루만 적용된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뉴스 호스텔과 하이서울 뉴스 호스텔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도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마이클 잭슨과 에이콘이 듀엣으로 불렀어요. Hold My Hand.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처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이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긴급 전해졌는데요. 자, 10월 중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해산을 추진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의 미르와 K스포츠 해산,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역량을 제고하며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이런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해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치약이 문제입니다. 치약.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메디안 11개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됐죠. 또 같은 공장에서 원료를 납품받은 부강약품도 자사의 치약 3가지에 이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을 것을 우려해 자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된 성분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박태균 식품의학 칼럼니스트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모레퍼시픽 11개 치약 제품에서 발견된 CMIT, MIT, 이거 어떤 성분이고 무슨 기능하는 건가요?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네. 이게 좀 유명하게 된 거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사실 4가지 성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PHMG라는 성분하고요, PGH,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CMIT, MIT 4가지인데요. 예. 그 중에서 앞에 얘기한 2가지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뒤에 얘기한 CMIT, MIT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을 덜 받았던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성분이냐면 일단 네. 살균제로 작용을 하고요.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데 쓸 수 있다는 것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제 곰팡이라든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료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예. 보존료가 우리 다시 말해서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이 물질이 지금 현재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그 생활용품이 꽤 많은데요. 예를 들면 샴푸, 린스, 그다음에 비누, 면도, 크림 뭐 이런 씻어내는 화장품류하고 가글액 같이 의약외품 또 섬유 유연제 이런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럼 성분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함량이 문제인 건가요? 일단은 이제 치약하고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 치약의 경우에는 이게 불검출, 검출돼서는 안 돼, 사용돼서는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여튼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치약에서는 아예 사용이 되면 안 된다. 예.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든가 의약외품 이런 데서는 기준치만 어느 정도 맞추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 치약에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이것을 가습기 살균제처럼 이 네. 기관지로 호흡해서 혹은 먹어서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의 독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독성이 있는 물질은 그게 과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먹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코를 통해서 흡입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성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는 게 주로 폐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폐에 문제가 된 거는 결국은 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훨씬 더 독성이 커지고요. 예. 이번처럼 이제 치약의 경우는 직접 냄새를 맡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혹시 이제 일부 입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소화기를 통해서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즉 입을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온몸을 다 돈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폐로 간다, 일부가. 그러니까 공기로, 그러니까 즉 흡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독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코랑 입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치약 아무리 잘 헹구고 이러면 문제가 없다 한들 예. 행여나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마실 때 좀 호흡기로 들어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적은 양이겠죠. 원래 이제 그래요? 우리가 호흡을 통한 것은 기도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가는 것은 식도로 가기 때문에 예. 영향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근데 말이죠. 이게 또 치약 보존제로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허용되고 널리 쓰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약이 쓰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정부는 또 왜 이걸 쓰면 안 되는지 이거를 금지해 놓고도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YTN에서도 했거든요. 이건 네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샴푸라든가 린스 같은 경우는 물로 씻어내는 물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치약의 기준을 아마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완전히 물로 씻어내는 물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따로 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치약에서는 아예 그냥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한 물질로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쓸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 하는 허용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5ppm이라는 허용치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극미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있더라도 일단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부강약품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15ppm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일단 사용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용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예.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이거 사용된지도 몰랐다. 이런 입장을 처음에 내놨었는데 예. 이게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회수 결정이 되고 네. 정부도 그렇고 일단 입을 잘 헹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회수 조치도 이루어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예, 해수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아주 극미량이라도 나왔으면은 해수를 해야죠. 그렇지만 해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반드시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신호는 아닙니다. 예. 물론 찜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양치질을 한 뒤 물로 다 헹궈내지 못한 어떤 치약 잔류물이 삼켰더라도 독성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 들어있던 성분 자체의 양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양이거든요.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양인데. 그렇군요. 그게 0.0044 ppm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게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쓰이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 미국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긴 문제가 안 되나요, 지금? 예, 거기서는 그 독성 물질로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독성 물질로서는 독성이 굉장히 낮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다고 허용되고 봤기 있고. 때문에 그럴 거고 유럽에서는 치약의 경우에도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 그게 15ppm인데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0.004 ppm이라고 그러면 예. 유럽 기준보다 훨씬 더 미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반품 문제를 놓고 네. 사실 이거 이제 선물로 치약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반품이 쉽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네. 어떤 우려, 걱정, 내가 좀 이거 손해에 대해서 당장 뭐 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런 네. 어떤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처음에 환불 조치를 계획을 얘기했을 때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환불 조치를 얘기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뭐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하. 사실 그게 굉장히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뭐 전화 문의도 불통이고 예를 들면 거기도 줄이 길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긴 하지만 현재 지금 그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수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판매처, 그다음에 뭐 상담실, 그다음에 고객센터 이런 데서 교환이라든가 환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환불은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이런 가까운 판매점도 가능하고 예. 그 외에 상담소나 관련 시설에서도 이제 환불이나 이런 교환 조치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11개종 메디안 들어간 제품들 그리고 부광약품 제품들입니다. 안티프라그, 뭐 시린매드 이런 제품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리스트가 요즘에 뭐 살생부처럼 막 제품들 이런 CMIT나 MIT가 들어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막 돌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출처가 좀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사이트나 어떤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현재 조사 중이거든요. 68종의 어떤 치약 성분에 대해서 그런 그 CMIT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어떤 건지 아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전부 나오면 거기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좀 정부 공식 발표가 있으면 또 여기서 또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좀 유언비어가 이제 퍼지거나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학 전문 기자 출신이죠. 박태균 식품의학 칼럼니스트였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 준비되어 있고요. 인천시 소식과 중국어도 살펴봅니다. 광고 듣고 오죠.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행정탐방 오늘 인천으로 떠나봅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송도 국제 신도시 이제 뭐 도시죠.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전문 병원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에 국내 5개 병원과 송도 전문병원 그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예. 이 사업은 그 말레이시아 의료 관련 그 투자사인 GPSB사와 세종병원, 한길안과병원, 육고려병원, 예손병원, 다인 이비인후과병원 등 그 5개 병원이 참여해서 2,500원을 들여서 송도 그 지식정보단지 내에 그 지식 기반 서비스 용지 약 1만 5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네. 440평상의 병원과 또 약국을 포함한 근린 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2,500억 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그 매년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6개 광역시에 비해서는 의료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편인데요. 이번 사업으로 인천시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병원들이 모여 있으면은 나한테 필요한 병원도 이렇게 골라서 한번 선택해 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장점이 많겠어요. 네. 이 의료단지의 가장 큰 단점은 분야별로 브랜드 경영이 높은 병원들이 공동 투자와 운영을 통해서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살리고 네. 병원 간의 그 협업을 통해서 환자에게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인천 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에도 집중해서 의료 한류의 중심 의료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뭐 대학병원 내에 그 각 진료과가 여러 개가 모여 있다면은 여기는 각 전문 병원들이 하나의 그 커다란 대학병원처럼 이렇게 네. 연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의료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이 11월 전후에서 인구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던데, 그래요? 이걸 관련해서 또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인천시는 그 인구 300만 돌파를 기념해서 오는 그 11월 5일에 인천 대공원에서 300인 기념 식수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행사는 범시민적인 나무 심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선발한
인천 시민 150명 등 300명을 초청하게 되는데요. 네. 선발된 시민 150명에게는 초청장이 발송이 되고요. 기념식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념식수 동산 그 상징물 표지석에 300인의 이름을 표기해서 행사 그 참여자의 상징성을 부여할 계획이고요. 예. 이러한 그 인천 300만 시대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에 인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뭐 부산 인구가 350만이니까 뭐 인천 300만 명이라면 대단하다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네, 吃饭了吗? 반갑습니다. 吃饭了? 네. 我也吃了. 참 잘 먹었습니다. 참 네. 잘 먹었고요. 일단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는 복습 시간. 네. 복습이 있잖아요. 네, 어제 배운 말 연습하셨나요? 일단 후짜오. 그렇죠.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합니다. 여권. 네, 여권. 후짜오. 맞아요. 잘하셨어요. 给我看护照. 네네네. 맞나요? 저에게 여권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었죠? 이런 말을 이제 비행기 탑승 수속 같은 거 할 때 그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네, 맞아요. 여권 달라고. 네, 뿐만 아니라 그 기차 탈 때도 네. 여권을 꼭 제시해야 되거든요. 기차를 탈 때도요? 기차를 탈 때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기차 티켓 구입할 때, 네. 그다음에 기차를 탔을 때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요. 수화물은 어디에 찾나요? 라는 표현 조금 길지만 배워볼까요? 그렇죠. 이제 짐 찾을 때. 짐 찾을 때. 수화물 어디서 찾습니까? 네. 좋아요. 자, 짐, 수화물은 중국어로 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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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쉽네요. 네. 싱리. 싱리. 그러면 짐은 어디서 찾나요? 라는 표현을 하려면 네. 어디서, 어디에서 라는 표현으로 在哪儿 在哪儿在哪儿在哪儿 네, 요거는 어디에서 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네. 찾다라는 동사는 取取그다음에 짐은 行李行李行李그래서 어디에서 짐을 찾나요는 在哪儿取行李在哪儿取行李在哪儿取行李 취가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는 거죠? 네, 내려와서 在哪儿取行李 그렇죠. 네. 在哪儿取行李在哪儿取行李 잘하셨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행 가방 같은 거, 네. 짐, 수화물 어디서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在哪儿取行李 그렇죠. 在哪儿取行李 하실 때 이 네. 취는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음으로 取 네, 취 이렇게 하시고 찾다. 그다음에行李는 짐, 수화물이라는 뜻이었죠? 行李. 네,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모르겠다. 이럴 때는行李. 짐이라도 단어를 건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짐, 수화물은 行李입니다. 네, 在哪儿取行李 이렇게 배워봤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在哪儿行李 자, 이 집만 딱 기억해도 좋을 것 같은데 4732번님 두 분 호흡이 진짜 이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안 그래도 저희 담당 PD가 이제 좀 보이는 라디오로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의지도 밝힌 적이 있을 만큼 실제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요.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면 배우고 싶은 표현들 궁금한 점들 저희가 반영해서 잘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Four Seasons의 December 1963. 그래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가 안 될까요? 바로 보험 사기입니다. 온갖 형태로 정말 기승을 부리는 이 보험 사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고요. 격주로 해서 4주 동안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제목부터 좀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험 사기의 요모조모를 좀 쉽고 재밌게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시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진형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 나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진형호입니다. 네, 이거 한번 잘 맞춰봐야겠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예. 이게 지르시는 스타일이군요. 예.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험 사기 예.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참 우리가 이게 알게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마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자동차가 멈췄는데도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들어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차도에서 길을 막고 서 있다가 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운전자분께서 이 차에 블랙박스 있다고 다 찍히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한쪽으로 물러나거나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상황이 찍힌 영상이 방송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비단 이런 황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를 독극물로 살인한 끔찍한 사건과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 등 심각한 강력범죄와 함께 일부 문제 병의원 정비공장 등에서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허위로 과다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보험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보험 사기는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 약 6,50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약 10%가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약 3,500억 원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병원이나 의원에서 그 보험금 많이 타내려고 좀 더 세게 해달라고 이렇게 진단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일부 문제 병의원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차가 물에 빠져서 경찰들 막 와 있고 이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아내를 물에 빠뜨려서 사망보험금 타내려던 일당의 그런 잘못된 나쁜 사건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사실 나랑 크게 관련이 있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보험 사기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빠져나간 보험금이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보험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은 2014년 한 해 보험 사기로 추정한 금액이 약 4조 5천억 원인데요. 이를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약 23만 원이 됩니다. 예, 결국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분들이 피해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내 보험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니까. 보험 사기가 줄면 보험금도 좀 줄면 좋겠는데 그건 변론으로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피해를 주고 있는 보험 사기. 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요.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이 오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그럼 이 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타이틀 힘차게 한번 외쳐보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아실만한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담아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한번 이제 차차 나아질 거라 믿고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어떤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기는 살인, 방화 등 심각한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점과 더불어서 가구당 23만 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부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이런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험 사기로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보험 사기죄 신설과 보험 사기 처벌 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간 보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 사기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 아마 그 보험 사기가 어떤 것인지는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보험 사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예,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사기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그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동안 이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보험 사기죄로 처벌한다. 기존 사기와는 좀 다른 겁니까? 예. 기존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었는데요. 네. 이번 특별법에서는 벌금을 5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예, 이러한 강화를 통해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예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천만 원 이하로 벌금이 강화됐군요. 아니 근데 이거 그 보험 사기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면서요? 예. 형법상 사기죄에도 미수범은 처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본 특별법에서도 미수범은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시도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처벌 안 받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저질러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보험금도 못 받고 처벌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보험 사기는 생각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청구했지만 보험금은 아직 안 받았다. 이 상태가 이제 미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상태만 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야,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만일 누군가가 이 보험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게 됐다. 신고가 가능합니까? 예.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예.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보험 사기가 나중에 보험 사기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보험 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보험 사기를 목격했다 하시면 꼭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별법에서 보험 사기 행위란 어떤 건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마무리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서는 보험 사기 행위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험 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이거든요. 미수에만 그쳐도 이렇게 처벌되니까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잘 알고 대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저희가 이 특별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잘 알려드릴게요. 그나저나 우리 진 팀장님 오늘 방송 이제 태어나서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코너 외치면서 마무리해보죠.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해보험협회 진형호 팀장이었습니다. 자, 댄 포겔버그의 롱거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개천절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